박주봉 애틀랜타 올림픽 28년 질긴 악연 방수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냐? 한체대 카르텔의 대표 주자였던 방수현과 박주봉의 무려 28년간 이어져 온 질긴 악연이 안세영 사태로 다시금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박주봉이 방수현에 베푼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주봉이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국가대표팀의 부조리를 폭로하면서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히며 박주봉과 방수현의 28년 질긴 악연은 업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한 박주봉은 누구? 일부 전문가들은 박주봉이 국내 배드민턴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동남아를 전전하며 야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배드민턴협회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체대 카르텔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 악연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심은정과 방수현 그리고 박주봉이라는 세 명의 인물이 보여줬던 구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박주봉 감독입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교체 시기만 되면 한 번쯤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박주봉. 일본 국가대표 배드민턴팀 감독인데 왜 박주봉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안 할까?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갑니다. 그만큼 박주봉 감독이 선수로도 지도자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배드민턴 강국들인 동남아나 유럽에선 그의 지명도가 도무지 어느 정도이길래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박주봉하고 난리를 떠는 걸까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세계가 바라보는 배드민턴의 박주봉은 우리 국민들이 축구의 메시 또는 육상의 우사인 볼트쯤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같다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처럼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 일방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역시 박주봉의 마술 앞에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세계 최강 대국 미국조차 은근히 깔보는 자존심의 지존 유럽인들도 박주봉에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남 이녀 중 막내둥이로 태어난 박주봉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승부욕을 과시했는데 동네 꼬마들과 한번 맞붙은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에선 웬만하면 져본 일이 없었고 항상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을 상대했는데 무슨 일이든 지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시던 아버님의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6살 난 박주봉은 매일같이 전주 풍남 초등학교에 등교했는데 점심시간 중에 어린 학생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는 배드민턴의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도하시던 풍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선수들과 함께 어울려서 라켓을 처음 잡아본 그는 그로부터 일체 다른 놀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죽어라고 배드민턴 라켓만 손에 쥐고 놓질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주봉이었지만 셔틀콕을 맞히는 재주가 남달랐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는 방과 후에도 얼른 숙제를 끝내고 곧바로 라켓을 휘두르는 데 열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풍남초교 배드민턴부 정식 선수로 선발되고 곧이어 5학년 때 처음 출전했던 제2회 부산 소년체전에서 당당히 단체전 우승이라는 놀라운 스타트를 끊는데 그리고 곧 그는 서울에서 열렸던 종별 선수권 대회에 홀로 출전, 또 한 번의 우승을 따냈습니다. 전주 서중학교 시절 박주봉은 1학년 때부터 중3 선배들과 연습하고 시합했을 정도로 기량이 돋보였고 출전했던 대회란 대회는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타의 탄생이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한 박주봉을 스카우트해 가려는 고등학교가 여럿이 있었지만
당시 전북의 배드민턴 명문 전주농고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고, 박주봉은 고교 진학을 앞두고 또 한 번 거취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박주봉에 붙인 박명수 선생의 믿기지 않는 통찰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그는 대한민국 학원 스포츠의 병마에 대해서 정확히 예지하고 공부를 뒷전으로 하는 운동에 대해선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시절에도 전주 서중 교장 선생의 배려로 국영 우수 많은 수업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듣게 하였고, 방과 후 저녁 시간에는 특별 과외를 받아가면서 학교 공부를 소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박주봉이 전주농고에 입학하자마자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의 한 페이지는 새롭게 장식되고 마는데, 1980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전국종별 선수권대회 준중결승에서 광주예고 3학년 배드민턴부 주장이자 당시 고교 랭킹 2위였던 안상우 선수를 맞아 고1 박주봉은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적게 뛰는 시합을 주도 2대 0이라는 완승을 하게 됩니다. 코치, 부모님분들마저 안상우한테는 힘들다라고 포기했던 경기였지만, 박주봉은 위기 때마다 고1답지 않은 테크닉과 승부 근성을 선보이며 안상우를 격파합니다. 이후 준결승에서 맞붙은 고교 랭킹 3위 서성민, 그리고 결승에서의 김창국 등의 선배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고등학교 진학 후 첫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곧바로 박주봉의 가슴엔 태극마크가 달려지는데,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된 박주봉의 첫 국제 무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 고교 선발 교환 경기였습니다. 5명씩 출전하는 단체전에 출전한 박주봉이 한국 고교 랭킹 1위를 달고 나왔고, 대회 규정상 랭킹 1위 대 랭킹 1위가 맞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일본 측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한바탕 세상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친선 경기지만 너무나 승리에만 집착한 한국 선수단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 풋내기 선수를 랭킹 1위로 속여서 일본 랭킹 1위와 대결시켜 그 경기는 포기하게 하고 나머지 4경기를 독식하려고 한다는 비난이었는데,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애들의 이런 성급한 호들갑은 풋내기 박주봉의 신들린 플레이로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데, 일본 랭킹 1위 선수와 붙어서 깨끗한 승리로 장식합니다. 당시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일본 배드민턴계는 박주봉 덕분에 아주 제대로 충격을 받게 되고, 일본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어린 박주봉의 현란한 두뇌 플레이를 보면서 저런 어린 선수가 저 정도의 두뇌 플레이를 구사한다면 앞으로 일본 배드민턴 한동안 한국을 꺾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덴마크 오픈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연소 국제대회 우승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이용대가 깨뜨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박주봉은 그 뒤로 천하무적으로 군림하면서 그야말로 국내와 국제 무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복식 무대를 씹어먹었습니다. 배드민턴 최다 우승자 기네스북. 남자 복식은 주로 김문수와 혼합복식은 처음에는 유상희, 나중에는 정명희와 짝을 이루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각종 투어 대회를 섭렵했는데, 그 결과 총 72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장식하며 1991년 기네스북의 배드민턴 최다 우승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5번 우승, 아시안게임 3회 우승, 전용 오픈 9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국내 무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만화라고 해도 믿기 힘든 106연승의 신화를 쓰면서 적수가 없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 명성을 얻으면서 이미 신화가 된 것인데,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에는 정식 종목이 아니었던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특히 정말 강했던 정명희와의 혼합복식은 불운하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늦어지면서 결국 올림픽 데뷔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이 되자 대표로 참가했고, 복식에서 평생의 파트너인 김문수와 짝을 이뤄 아주 손쉽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결승전 스코어는 15대 11, 15대 7로 큰 위기 없이 여유 있게 승리했는데 이로써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의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주봉의 뛰어난 공격력과 명석한 판단력이 강한 체력과 서비스를 가진 김문수와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컸는데 물론 두 사람 모두 공격력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박주봉이 좀 더 강력한 좋겠다는 평가였습니다. 박주봉, 한체대와의 갈등. 1993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였고 이후 학업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대한 배드민턴협회는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혼합복식 출전을 위해 박주봉에게 복귀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주봉은 협회와 틀어지게 됩니다. 바로 출전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진 것인데 협회는 심은정을 추천했지만 박주봉은 자기 제자인 나경민과의 호흡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대회 전적을 보면 나경민과의 전적이 좋았는데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점고 부상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 박주봉이 나경민을 지목한 것입니다. 초반에는 심은정과 함께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박주봉의 주장대로 나경민이 파트너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 등이 빚어지면서 한때 출전이 불투명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박주봉 나경민 조는 연승을 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전 상대는 또 다른 대표팀 동료인 김동문 기령아 조였습니다. 박주봉 나경민 조는 결승전에서 패하고 은메달을 차지했고 이때 출전을 못하면서 꼬인 심은정은 조기 은퇴했는데 결국 박주봉의 입지는 묘하게 되는데 결국 한국체육대학교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 순천향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았으며 코치도 해외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